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텍스트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 필요한 논증 분석과 비판 그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논리학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논증적인 글을 쓰거나 논증적인 글을 읽을 때 그 논증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정도만 간략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제목에는 이제 연역 논증과 비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판은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그것을 좋은 방식으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도 우리가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논리학이라는 것은 좋은 논증과 그릇된 논증을 구별하는 기준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연역 논증, 여러분 생각하시면 수학 같은 것이 전형적인 연역 논증이란 말이에요. 전제가 참이면 반드시 결론이 참이 되는 그런 논증을 갖고 있는 또는 거짓이면 반드시 거짓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연역 논증이라는 것은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필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증이다 이렇게 되죠. 그걸 보통 우리가 타당하다, 밸리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라는 건데, 그래서 논증의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일 수 없는 논증인 거죠. 이게 이제 연역 논증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요걸 점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그 논증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반대 사례, 발레라고도 합니다. 카운터 example. 이를테면 이런 논증이 있어요. 서태지가 사람이라면 그는 총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떨 때도 이상하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쉬운 걸부터 예를 들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태지가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참이면 서태지가 총각이라는 전제가 참이다라는 것을 이 논증은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서태지가 사람이라는 건 참인데, 그죠? 근데 서태지가 누군지 모를까요? 어쨌든 그런데도 서태지가 총각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결혼했으면, 그죠? 그러면 또는 서태지가 여자면, 그러면 사람이지만 총각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레가 생기는 거죠. 그 발레가 생기면 이 논증 문제가 있는 논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역 논증의 타당성은 논증을 구성하는 전제와 결론이 실제로 참인가 아닌가와는 상관이 없다. 이건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역 논증의 타당성은 그 형식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만 따지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의 기준이 되는 건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참인가 아닌가 그 안에 들어간 말이 그러니까 서태지가 사람인지 총각인지 등등 여기서는 사람이지만 총각이 아니다 해서 그 둘의 관계 전제와 결론 간의 관계만을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예외가 되는 사례들이 나오면 반대 사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이지만 서태지가 진짜 사람인지 총각인지 이런 건 안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참이면 전제와 결론도 각각 그것이 참이면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건전하다고 얘기해요. 건전한 논증이라는 건 형식적 타당성에다가 전제가 실제로 참인 것. 형식적으로 타당하면 결론이 참이죠.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이죠. 근데 전제도 실제로 참이에요. 그냥 참이라면이 아니고 실제로 참이다. 이랬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겹치면 건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내용 자체를 우리가 건전성을 따질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타당하지만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논증도 있고 그러니까 형식은 맞지만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타당하지만 불건전한 논증이고 발레가 있긴 한데 그 자체로는 좋은 논증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형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형식을 좀 보강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논증의 반대 사례와 아까 방금 얘기했던 논증의 반대 사례와 수문 전제 관계를 얘기합니다. 반대 사례가 있긴 한데 일상적으로 좋은 논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논증은 없는가? 자, 이런 논증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른 학생 모두 50명이다. 그러므로 시험 답안지는 모두 50장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반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시험을 치는 학생은 모두 50명이다. 그러므로니까 앞에가 전제고 뒤에가 결론이에요. 근데 50명이지만 답안지 50장이 안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백지조차 안 내고 그냥 간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답안지를 2장씩 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서 50장 미만일 수도 있고 50장을 초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반대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당성의 문제가 생기지만 이런 걸 경우에 어떤 수문 전제를, 이 수문 전제라는 거는 이 논증이 타당하려면 또는 이 논증을 구성한 사람이 이거는 맞는 논증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성을 했을 때 드러내지 않았던 그냥 기본적으로 놓고 갔던 전제, 이게 수문 전제예요. 그걸 여기다 다시 밝혀주면 되는 거야. 플러스,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학생 모든 50명이다. 플러스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모두 한 장의 답안지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플러스 하면 되죠. 그러면 시험 답안지 모두 50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 논증이 망가진 발레가 생기는 부분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보충. 그러면 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 논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참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서 생략하고 전개되는 논증을 잠재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뭐 어떤 한 개인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또는 뭐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드러내지 않고 깔아둔 전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거꾸로 상대방을 내 논증으로 속이려고 하는 경우들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 전제를 밝히면 논증이 금방 잘못된 논증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숨기는 논증도 있어요. 일상으로 많이 만날 수 있는 논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논증을 강화시키려고 하든 아니면 그 논증의 문제점을 드러내려고 하든 상대방이 지금 어떤 전제를 드러내지 않고 전제하고 있는지, 이 수문 전제가 뭔지, 이 생략된 전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 논증이라는 것은 수문 전제를 보충해서 명백하게 타당한 논증이 된 논증, 이게 실제적 논증이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달리 얘기하면 실제적 논증을 수문 전제까지 다 드러내서 그 논증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객관화된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충해주면 실제적 논증이라는 용어에 맞는 표현이 된 겁니다. 자, 평가 실제, 논증의 재구성이라고 했습니다. 논증의 재구성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당한 논증을 만들기 위해 수문 전제를 보충하는 과정. 처음에 제시했던 논증을 재구성해서 타당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논증을 구성하고 있는 전제와 결론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전제로부터 결론이 타당하게 추론되는가를 확인해 보는데, 이 방식은 2번과 3번을 겹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발레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발레가 없으면 타당한 논증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끝나겠죠. 그래서 발레가 찾아질 수 있으면 이 논증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발레가 성립되지 않도록 논증을 타당하게 만들 수 있는 수문 전제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여기 나왔던 요 얘기는 뒤에서 다시 반복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논증을 분석할 때 그 논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발레가 성립하지 않도록 논증을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문 전제를 보충한다고 할 때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여졌던 핵심적인 말의 의미를 바꿔서 그걸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논증을 분석할 때 최소한으로 전제해야 하는 것은 그 논증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일상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미라는 거는 그 논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뜻, 뭐 비비 꼬여 있는 뜻이 아니라, 뭐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가 아까 있을까요? 너는 얼굴이 못생겼어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반박을 하니까 화를 내니까 여기서 못생겼다는 말은 뭐 못이 생겼다. 뭐 과거에 받는 그 못이 생겼다는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의미로 고정해서 뭐 이 말이 저기 가서 쓰인다고 해도 다른 뜻이 돼버리지 않게 고정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정도 얘기. 자, 마지막으로 논증의 비판적 검토. 앞에까지는 이제 논증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냥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문제만 고쳐주면 뭐 좋은 논증인 경우에 그 수문 전제를 보강해 줌으로써 발레를 없애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로 논증을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방식. 일단 전제로부터 결론이 도출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반대 사례를 찾아보시고, 두 번째 수문 전제가 있는지 그래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사례를 없앨 수 있는 수문 전제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또 그 플러스 이 사람이 논증을 제시한 사람이 미처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또는 일부러 드러내지 않은 전제들이 있는지. 이 수문 전제라는 건 그게 사실은 있어야만 논증이 타당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드러내지 않았는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거예요. 또는 그 수문 전제가 있으면 논증이 타당하지 않게 되는 그런 수문 전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논증을 하는 그런 방식. 자, 그 다음에 수문 전제를 포함해서 전제들 중 참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전제가 있는지, 건전한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를테면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GNP 대비 한국보다 높더라도 일본은 총 생산량이 떨어진다. 이런 논증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건 형식적으로는 타당한 논증인데 전제가 잘못됐어요. 그죠?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건데 핵심적인 용어의 의미가 논증 안에서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이 용어의 의미가 달라져 갖고 논증이 타당한 것처럼 보인 것은 아닌지, 이걸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자, 뭐 연습을 해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우리가 뭐 연습까지 여기서 할 수 있는 뭐 계제는 아니라서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텍스트를 놓고 텍스트에 있는 논증을 분석해보고 수문 전제를 찾아보고 발레를 찾아보고 이런 훈련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정도 소개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